네. 다음은 여성들이 행복해지는 시간입니다. 조수희 씨가 준비했습니다. 네, 이 여름철에는요, 질병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특별히 위생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요. 그런데 보통 평소에 주방만큼은 깨끗하다라고 생각하셨는데 이 주방이 세균의 온상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요, 우리 집 주방 깨끗하게 지키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족의 건강이 시작되는 곳, 주방.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알찬 밥상을 차려주기 위해 주부가 최선을 다하는 공간이죠. 자, 주부가 정성껏 차려놓은 밥상을 보니까요, 그냥 건강이 팍팍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차려진 밥상, 우리 아이는 정말 건강한 음식을 먹고 있는 걸까요? 평범한 오연경 주부, 그러나 이 평범한 생활 속에 가족을 위협하는 행동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보시면 무의식 중에 앞치마에 손을 닦는 행위. 행주를 빨아서 무심코 싱크대에 그냥 널고요. 전 기본인데. 자연스럽게 수세미에 세제가 묻은 채로 그냥 이렇게 통에 넣습니다. 나중에 또 쓰려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주부의 행동이 주방을 세균의 산실청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연경 주부의 주방은 세균에 얼마나 노출됐는지 검사를 해봤는데요. 자, 요렇게 검사를 해본 후 주방 세균을 측정한 결과는요. 불안합니다. 이 행주에서 가장 많이 검출된 세균은 바로 내장균. 100만 마리 이상 검출이 될 경우 식중독을 일으키는데요. 무려 150만 마리가 검출됐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수세미에서는 살모넬라균 600만 마리가 검출되었고요. 아이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부의 손, 이 손에서 황색 포도 상구균 약 6,600마리가 검출됐습니다. 칼이나 도마, 행주 등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균이 검출되었습니다. 이 균들의 대부분은 황색 포도상구균이나 대장균이었으며 이 두 균들은 식중독의 위험성이 높은 균입니다. 네, 이 번식력이 강한 세균들이 행주나 도마 등 주방 곳곳에 퍼져 있다는 얘기인데요. 한 조사에 따르면 일반 가정에서도 세균 수치가 이 주부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결과가 너무 안 좋아서 속상하고요. 저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세균이 번식하게끔 키우고 있는지는 진짜 몰랐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더라고요. 가정에서 가장 깨끗해야 할 주방이 가장 위험한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음식물의 조리 과정이나 주방의 위생 관리에 소홀할 경우 식중독, A형 간염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방을 다시 깨끗하게 만들 방법은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방 위생이라면 자신 있다는 이선주 주부를 찾아가 봤습니다. 네, 올해 10살인 아들과 또 4살인 쌍둥이 자매를 둔 이선주 주부는요, 아직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위생관리에 더욱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방 위생 상태는 어떨지 먼저 눈으로 확인해 봤는데요. 환기를 위해서 열어놓은 찬장과 잘 정리되어 있는 그릇, 한눈에 봐도 깔끔함이 느껴지시죠? 자, 하지만 정말 세균으로부터 안전한 건지 궁금해졌는데요. 검출된 세균의 수가 적어서 인체에 해를 줄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름철에는 조금만 방심해도 균수가 증가하므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네, 세균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 여기에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제 위생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게 뭘까요? 수납품. 여기 있는 게 굵은 소금, 녹차, 베이킹소다인데요. 이것만 있으면 주방 위생이 가능해요. 우선 녹차와 소금은 도마를 살균하기에 아주 좋아요. 그래요? 예, 보통 나무도마에 난 칼자국이나 홈은요, 이 세균 번식이 아주 쉽기 때문에 살균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녹차를 우려내고 남은 찌꺼기를 이용해서 도마를 이렇게 문질러 줍니다. 문질러 준 다음에 찬물로 깨끗이 헹궈줘요. 그런 다음에 굵은 소금을 이용해서 도마를 깨끗이 또 이렇게 문질러 준 다음에 뜨거운 물로 한번 헹궈주고 햇빛에 말리면 도마 소독은 끝나게 됩니다. 네, 또한 도마는 육류용과 채소용을 구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여름철에 제때 버리지 않은 음식 찌꺼기는요, 악취와 세균 번식의 주요 원인이 되는데요.
요 쓰레기망도 간단하게 살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쓰레기망에 낀 찌꺼기는 이렇게 신문지를 펼쳐놓고 칫솔로 찌꺼기를 다 제거해준 다음에 베이킹소다를 뿌려서 칫솔로 이렇게 문질러주면 기름때를 다 제거할 수 있어요. 베이킹소다의 탄산과 녹차의 카테킨, 소금의 염화이온의 살균 효과를 이용한 방법인데요. 제거가 됐어요. 네. 자, 또한 이 행주는요, 식기용, 싱크대용, 식탁용으로 따로따로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로 다 닦는데. 그렇죠. 보통 행주는 그렇죠. 다 같은 행주 아니었나요? 그리고 이게 행주는요, 비닐팩에 넣어서 전자레인지에 딱 3분에서 5분 정도만 살짝 돌려주면 살균이 된다고 합니다. 생선 어패류는요, 이렇게 녹찬물에 담갔다가 그 후에 물기를 제거한 후 냉동 보관하면 세균 증식 억제는 물론 비린내까지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요, 이 살균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 이 삶지 못하는 과일이나 장난감, 요런 거는 이거 어떻게 살균해야 될까요? 아이들 장난감 같은 경우는 매번 뜨거운 물에 살균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환경 호르몬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과학의 힘을 빌려서 살균하고 있습니다. 과학의 힘이요? 네, 과학의 힘으로 살균을 한다. 그런데 갑자기 다짜고짜 장난감을 물속에 그냥 넣습니다. 장난감 살균 다 됐습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플라스틱 용기도 살균 다 됐어요. 아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물에 담가만 놔도 이렇게 살균이 된다고요. 근데 그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살균기를 물에 넣고 3분간 켜놓으면 1시간 동안 살균 효과가 지속된대요. 자, 어떻게 3분 만에 살균이 가능하다는 건지 그 원리가 궁금해지는데요. 그 원리는 바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살균기로 물을 분해해서 나온 성분은 세포막을 파괴해서 세균을 제거하는 살균 효과가 있다는 거죠. 파괴된 세균은 물에서 소멸되고요. 1시간이 지나면 본래 물로 확실하게 돌아온다고 합니다. 물 자체가 청정수로 만드는군요. 네. 그러니까 세제로 씻거나 아니 삶지 못하는 과일이나 채소도 이 물에 씻으면 살균도 되고 농약도 제거되는 거죠. 아이들이 먹는 건데 농약 걱정, 세균 걱정 없이 껍질째 과일을 먹을 수 있으니까 마음도 편하고 좋아요. 아이들의 입에 들어가는 음식인 만큼 더 깨끗하고 안전해야겠죠? 자, 이런 주부의 노력이면 세균 걱정 없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선주 주부는요, 예. 네, 마지막으로 자신의 노하우를 담은 집안 위생 지침서를 작성했는데요. 자, 이 지침서를 받아든 오영경 주부, 가족의 건강을 위해 세균과의 전쟁에 나서기 위해 바로 지침서대로 따라해 봅니다. 자, 먼저 수세미는요, 식초와 소금을 섞은 물에 담가서 살균을 하고요. 또 싱크대는 녹차 찌꺼기를 이용하면 아주 깨끗하게 살균이 됩니다. 자, 이런 작은 노력으로 깨끗한 주방을 만들 수 있는 거겠죠. 바로 해봐야겠어요. 지금까지 제가 했던 행동들이 이렇게 가족들 건강을 위협하는 행동인지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는 주방 위생을 철저히 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녕! 예. 네, 저도 집에서 행주, 수세미, 도마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잘 몰랐는데 오늘 배운 대로 이렇게 예. 베이킹소다나 소금 써서 사용하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열심히 빨기만 네. 했었는데. 네. 그리고 보통 이 질병의 60% 이상이 이 손을 통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손만 깨끗이 씻어줘도 예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손 씻는 방법 다들 알고 계세요? 알려주세요. 네, 보통 예, 예. 15초 이상 씻으셔야 되고요. 그냥 이렇게 씻지 마시고 사이사이 손등, 손목 그리고 이 손바닥까지도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주는 예.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손질 특히 급한 저는 추천 시에 예, 손 너무 안 씻으세요. 아니면 또 씻고 나서 아까처럼 뭐 이런 앞치마나 아니면 옷에 쓱 하면 또 이거 아무 소용이 안 되는 없는 네, 거죠. 여름철에는 뭐니 해도 이 건강이 중요한 거니까요. 오늘도 이 날씨가 덥습니다만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